자, 오늘은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중3 때 배웠는데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3 과정에서의 복습을 앞부분에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할게요. 2차 함수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나타내는 것이며 a, b, c는 모두 상수이고 a는 0이 아니어야 2차가 되겠죠. 이런 것을 2차 함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함수라는 꼴로 정리가 되려면 항상 y는의 꼴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되는 거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요. 영어로 fx에서 f가 영어에서 펑션, 즉 함수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fx라는 말이 나오면 뭐야? 웬 영어야? 할 필요가 없이 저게 그냥 함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쉽게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럼 2차 함수의 기본형이 있어요. 자, 기본형은요, 형태가 이렇게 생긴 아이고, 즉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a 부분이 상수가 됩니다. 뭐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뭐 2분의 1, 5분의 4 이런 분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가 어디를 지나가냐면 0,0을 지나갑니다. 즉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단 말이지. 따라서 ax 제곱이라는 게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려지기도 해. 그래서 a가 만약 0보다 크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모두 다 요거의 대칭이니까 요게 y축의 대칭이 된다라고 하고, a의 부호에 따라서 a의 부호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되는데요. a가 0보다 클 때는 지금 이렇게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반대쪽으로는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리고 a의 절대값은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데요. 폭이라는 거는 이렇게 벌어진 정도를 말하잖아, 그지? 따라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져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크다는 건 뭔지 알지, 얘들아?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제 부호를 띈 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랑 이거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게 더 크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마이너스가 달리면은 우리가 보통은 작은 수가 크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달려 있어도 절대값은 부호를 띈 수를 말하기 때문에 여전히 얘가 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치? 그냥 숫자가 큰 거 자체가 폭이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ax라는 그래프와 마이너스 ax가 요거죠. 얘 플러스잖아, 그치? 얘네 둘은 지금 요거를 기준으로 대칭을 하고 있으니까 x축 대칭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던 꼴이 요 꼴인데 이게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2차 함수 y는 ax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 해가지고 우리가 p, q를 꼭지점 좌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배웠던 표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준형 그래프는 2차 함수 y는 ax 제곱, 그러니까 이 기본형 그래프를 x축으로 요만큼 y축 요만큼 간 거죠. x축으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는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고,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말해서 x는 p라고 하고 꼭지점 좌표는 p, q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중3 때 배울 때 이렇게 했다고. 기본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이제 꼭지점 좌표 여기 있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x축으로 요만큼 y축으로 요만큼 갔다 하자 이거야. 그럼 새로운 꼭지점 좌표는 여기가 될 거고, 그때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요 친구의 이제 그래프가 저 모양이 된다는 거죠. y는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럼 이때 이게 꼭지점 좌표이며 동시에 여기가 이렇게 지금 선 긋는 부분이 축의 방정식이니까 이게 바로 x는 p라는 세로로 그어진 게 x는 직선이잖아, 그죠? x는 p라는 직선을 모두 지나가고 꼭지점은, 그리고 꼭자가 이제 p, q라고 한다. 이런 거를 중3 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차함수 식을 구하기는 크게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꼭지점 좌표가 나올 때는 당연히 식을 표준형으로 세워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축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세워야 될 거야. 왜냐면 여기를 아니까. 얘네는 여기를 아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두 교점, x축과의 교점을 안 돼요. 그 말은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 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여기랑 여기잖아.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면 알파를 넣어도 이게 알파 콤마 0이니까 알파를 넣어도 이 식은 0되고 베타를 넣어도 이 식이 0 된다는 거거든. 그 말은 이 이차함수가 y는 fx랑 이차함수에서 얘네가 근이 된다는 거예요. 근이 뭔데? 근이 뭐지? x값에 넣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x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차함수 식 자체를 쟤네가 근이 되는, 즉 2차 방정식의 꼴로 놓을 수 있고, 그때 2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a로 빼고 나서 요렇게 놓아서 쓰면 된다라는 거야. 마지막, 그냥 세 점이 주어졌대요. 그래프 위를 지나는 아무거나 세 점이 지어질 때는 일반형으로 놓고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 겁니다. 이런 것도 너희 기억이 안 나겠지만 다 중3 때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까지 이제 중3 때 했던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일반형 그래프에서 ABC의 부호는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래프 모양을 봤어. 근데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A는 0보다 큰 거고, 반대로 이렇게 생겼다. A는 0보다 작은 거다. 그죠? 그 다음 이건 별표 해놓자. 별표. B의 부호라는 건 B는 여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B의 부호는 축의 방정식의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너희가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일반형에서 표준형이 되는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돼.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과정에서 우리가 표준형 넣을 거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므로 요 앞에 부분 x가 있는 식만 정리를 할 거고요. a로 밖으로 뺄 겁니다. 그럼 x제곱에 플러스 a분의 bx 약간 남겨놓고 플러스 c를 하면 우리가 표준형 넣을 때는 이거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절반을 제곱하면 절반이 2a분의 b인데 그걸 제곱하면 4a제곱분의 b제곱인데 그게 이제 플러스가 생기면요 우리가 자동으로 마이너스로 빼줘야 위의 식과 동일한 식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이 이제 표준형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로 들어가고 제곱하면 밖에 이제 필요 없는 요 친구가 밖으로 튀어나올 때 곱해서 a랑 곱해서 튀어나올 거고, 그러면은 분모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이 되고 뒤에 이제 c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뒷부분을 통분을 할 거예요, 얘들아. 4a분의로 통분을 하면 b제곱은 그대로 b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빼놓고 b제곱 그대로 있고, 얘는 4a를 더 곱해줘야 되니까 그냥 4ac인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마마가 뿔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됐나요? 통분된 거고. 그래서 이제 앞에 거를 이렇게 한 번 더 쓰면요. 얘네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건데, 꼭지점의 좌표에서 요 부분이 축의 방정식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추계방정식이기 때문에 추계방정식의 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이거가 되고 중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그럼 요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추계방정식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예를 들어 그릴 때 어떠한 2차 함수가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 하자. 이렇게 있어. 뭐야? 에? 그림 이상하죠? 이렇게 있다 하자.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친구의 축방이 여기잖아. 그치? 근데 그 추계방정식이 모양이 식이 이거라 했죠. 근데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지. 근데 플러스라는 거는 이 식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건데. 근데 그때 우리가 바라볼 때 여기가 플러스 되려면 부호가 서로 이렇게 달라야 플러스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마마 뿔 되니까 전체 플러스. 그지? 또는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아래가 마이너스면은 이것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야? 오른쪽에 있으려면 두 개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전체 부호가 플러스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부호가 서로 다른 거고 그러면은 반대로 왼쪽에 있다는 것은 부호가 같다는 거거든. 뭐의 부호가? 얘네의. 누구의? 얘네의. 누구? 얘네의. 그죠? 따라서 요거에 따라 축이 왼쪽에 있다는 건 뭐야? 같다는 건데 뭐가 같다? A와 B의 부호가 같다는 거고 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C는 여기 있는 요 아인데 이게 바로 Y 절편이고 Y 절편이라는 건 Y축과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Y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저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럼 Y축과 만난 점이 여기 있으니까 C의 부호가 0보다 크다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 하면은 여기서 만나니까 C의 부호는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중3 때 배운 겁니다. 그럼 이제 저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등학교의 과정과는 뭐가 연계가 되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 이거야. 너희가 잘 딱 봤을 때 2차 함수의 식과 2차 방정식의 식은 꼴이 동일한데요. 다만 2차 함수는 y는이고 2차 방정식은 는영으로 바뀌었을 뿐이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이게 뭐냐면 다시 2차 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라고 하면 2차 함수의 요 측 x축과의 교점이 저 초록색이잖아. 그치? 요 교점의 x좌표 예를 들어 여기 x좌표가 2야. 여기가 예를 들어 x좌표가 6이야.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거 2차 함수에서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을 알고 있을 때 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앞에서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을 넣어도 이 식이 0되고 6을 넣어도 이 식이 0되니까요. 근데 이런 꼴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을 세울 때, 근을 구할 때 세우는 식이니까 요게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저걸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얘네 둘 사이를 지나는 여기가 축이 될 거야. 그치? 축의 방정식은 여기서 여기 거리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같아야 되니까 얘네 거리가 4라는 거는 여기 사이에 요만큼 이 씩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여기는 x는 4라는 게 축방이 될 거라고. 이걸 통해서. 그죠? 따라서 이 식은 x는 4니까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식은 세울 수 있고 또한 이 아이는 두 개가 실근이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뭐야? 같은 모양이거든.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얘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걸 통해서 Q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있죠. 자, 그리고 이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는 위치관계라는 건 우리가 판별식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0과 같거나 0보다 작을 때가 있어. 우리가 앞에서 0보다 크다는 거는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갖는 거고, 얘는 서로 같은 중근 갖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갖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차 함수 그래프를 보고 또는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보고 근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 만난다라는 거고, 그 말은 그래프 자체가 만약에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대라고 하면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교점 개수는 두 개가 되겠죠. 근데 중근이라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고, 또는 이것은 접한다라고도 해도 돼. 그 말은 어떤 x축이 있어요. 근데 a가 0보다 작으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고,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치? 이렇게 돼서 교점은 당연히 한 개가 되고 그 근도 중근 한 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허근일 때는 만나지 않아요. 따라서 a가 0보다 작을 때도 클 때도 만나지 않고 a가 0보다 작을 때도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구나. 이렇게 그려졌다. 아, 0이구나. 이렇게 그려졌다. 아, 0보다 작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될 때는 요렇게 또는 요렇게 된다. d가 0일 땐 요렇게 또는 요렇게 된다. 0보다 작을 땐 안 만나는 그래프로 그려진다. 그는 두 개, 한 개, 0개다. 이거가 자동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해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x축이 아니라 직선과의 교점이라 해도 이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약에 서로 교점이 있다라고 하자 이거야.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이차 함수, 자, x축 여기 있다고 하고요. 이차 함수를 대충 a가 0보다 작다라는 그래프로 그리고요. 그림이 이상하네요. 1차 함수를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얘네는 두 점에서 만나잖아. 맞아? 그러면 얘네 둘을 연립을 때렸을 때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연립을 때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느낌으로 풀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연립을 해서 저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은 0보다 크다로 풀면 돼. 그리고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d가 0과 같다라고 풀면 돼요. 만약에 안 만나. 그러면은 이거는 교점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풀어주고 접근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차 함수 그래프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할 건데, 그럼 이거는 일단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요. 당연히 이 그래프를 표준형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야 꼭지점도 찾고 생김새도 알 수 있고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일반형으로 펼쳐져 있는 식을 우리가 첫 번째는 표준형 꼴로 변환을 하고 나서 만약에 a가 0보다 커요.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그려보자. y축도 그려보고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하자. 이렇게. 그리고 요 점이 P, Q다 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때 a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어디서 최소값이야? 여기서 y값이 이 점이 제 최소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x가 p일 때, 즉 꼭지점 좌표 x 값에서
이때 최소값 요 값을 갖는 거야. 그치? 아이고야. 효을 말고 르이라 해야 되는데 암튼 최대값은 없어요. 왜냐면은 어디까지가 끝인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치? 자, 두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그 x축이고 y축이야. 그럼 이 친구가 그림을 그려질 때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요점이 P고 요점이 Q면 이번엔 요점이 최대값이겠지. 제일 많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 이때는 최대값이 되는 거야. x는 p일 때 최대값 q를 갖고 최소값은 없어요. 범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요, 제한된 범위가 있어. 만약에 범위를 정해 놓았으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제한된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때는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에 있을 경우랑 없을 경우가 나누어질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때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x축, y축. 그리고 알파 베타라는 범위가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다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근데 꼭지점 좌표가 x좌표가 요 사이에 만약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p다 예를 들어. 그리고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그래프 자체가 뭐 대충 이렇게 잠깐만 좀 더 넓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이렇게. 그럼 당연히 요 값이 최소값이지. 맞아요. 이 값이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소. 최대값은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 중에서 더 높은 부분이 여기서는 베타겠네? 그치? 이게 최대값일 거야. 맞지?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세 값이라는 거는 꼭지점에서 x에다가 p를 넣었을 때의 값과 그리고 지금 범위의 양 끝부분 알파를 넣었을 때 베타를 넣었을 때 중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a가 0보다 클 때면은 꼭지점 얘네가 최소값이 될 거고. 그지? 둘 중에서 최대값이 있겠죠. 이건 넣어봐야 돼. 대입을 해봐야겠지? 또는 a가 0보다 작아도 작은 거는 난 여기다 해볼게요. 너흰 자리가 없죠. x, y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너희도 옆에 자리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 자체를 만약에 뭐 알파다, 베타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하자. 그리고 꼭지점이 요 사이 어딘가에 있다. 그러면은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프 자체가 그림을 그려질 때 만약에 뭐 이렇게 그려졌다 고 하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실제 살펴봐야 될 구간은 이렇게 될 것 같지. 이렇게. 그래서 알파 값을 넣었을 때 y의 값이 얼만지, 베타 값을 넣었을 때 y의 값이 예를 들어 여기라 하자. 얼만지를 살펴보고 나서 보니까 당연히 여기 꼭지점 좌표가 p라고 할 때 꼭지점이 지금은 a가 0보다 작을 때는 최대값이 되고 둘 중에 최소값이 있죠.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면 될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꼭지점 좌표가. 그 말은 자, 두 개 그려볼게요.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y, x.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해가지고 만약에 알파 베타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알파 베타의 범위가 똑같이 여기서 여기도 되어 있다 하자. 근데 이제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 안에 없어. 예를 들어 이 범위 안에 없고 막 이런 데 있어. 여기에 p 값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여기 사이가 아니라 여기를 벗어난 뭐 이런 데 있다. 그럼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 친구가 뭐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얘는 꼭지점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펴봐야 될 구간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구간에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지. 여기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때의 y의 값, 그러니까 요 값에서 요때의 y의 값, 요 값까지를 살펴봐야 되고 얘는 이때의 y의 값, 요 값부터,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이때의 y의 값인 요 값까지를 살펴봐야 돼. 요렇게를. 그러니까 이때는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에 없을 때는 뭐만 보면 돼? 얘네만 보면 되죠. 얘네만 넣어봤을 때 당연히 더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이겠지. 이때는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되고 이때는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일 거야. 그치? 그래서 꼭지점 범위 없을 때는 양 끝에 얘네를 대입해서 하면 되고 꼭지점이 범위에 포함될 때는 꼭지점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됩니다. 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개념이 남았습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값 구할 때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이 있으면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해서 그거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나서 t의 값의 범위를 잘 설정하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부터 x 범위가 1까지일 때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2x의 빼기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라지 m과 스몰 m을 각각 최대값, 최소값이라 할 거거든. 이렇게 나올 때 어떡하라고? 얘네를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데? t제곱 플러스 2t 빼기 3이 되죠. 그지? 그러면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그럼 t제곱 플러스 2, 그냥 단계별로 할게요. 절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빼기 3 밖에 붙이고 그 완전 제곱식이 요까지 들어가지. 요까지 밖으로 마이너스 1 나와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뭔가 이상하네요. 맞죠? 이게 맞죠? 이렇게 바뀌면 이때 우리는 t에 대한 식이 됐잖아. 그럼 t에 대한 범위를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x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면 t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t가 아까 뭐였는데요? 이거잖아요. 다시 t가 뭐였는데요? 얘네지, 초록색.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넣어보자. 이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가 되지. 0이죠, 0. 맞아요? 또 1을 넣어보자. 1을 넣어보면 3이지, 3. 맞지? 그리고 이 식은 아마 마이너스 1일 때 꼭지점 좌표를 가지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최소 범위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지. 즉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이 최소값, 그 다음에 1을 넣은 3의 값이 최대값이 될 거거든. 이렇게 t의 범위를 잘 설정을 해줘야 돼. 됐나요? 그럼 이 친구의 그림을 그려볼 거야. 자, 그림을 그린다는 소리는 x축, y축 해가지고요.
x축, y축 해가지고요. 우리가 t에 대한 식을 우리가 써봤을 때 t에 대한 식 자체가 뭐였니? 이거였죠. y는 t 어쩌고저쩌고, 그치? 꼭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였지. 그래서 꼭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다 하자. 여기가 꼭자라 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릴 건데 우리는 범위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였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 1, 2, 3까지. 즉 여기서 꼭자니까 얘가 아마 이렇게 올라가서 3일 때 t가 3일 때 3을 여기다 넣어보면 4의 제곱이니까 16 빼기 4가 돼서 3일 때 12가 돼서 저 위로 올라가 있을 거거든. 이렇게 얘들아.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 범위에서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잖아. 최소값은 여기죠. 최대값은 t가 3일 때가 최대값이지. 그치? 그래서 3을 넣었을 때 아까 12가 최대값이었지. 그래서 최대값은 1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뭐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약간 어렵죠? 그다음 마지막 개념은요. 완전제곱식이 있을 때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식은 식이 예를 들어서 x도 2차고 y도 2차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식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요. 완전 제곱식 꼴로 변형한 뒤에다가 우리가 쓸 거야. 예를 들어 얘를 한번 써보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16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을 완전제곱식에 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얘는 2로 묶어서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9에 뒤에 16이 붙어 있잖아. 그럼 이 친구는 x 빼기 2로 완전제곱식 들어가고요. 얘는 2에 y 빼기 3의 제곱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숫자들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8이랑 플러스 16을 정리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6이 남거든. 그럼 요거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때 요 부분이 실수제곱, 요 부분이 실수제곱이잖아. 얘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한다는 거야. 즉 뭔가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범위 자체는 x가 2일 때 그리고 y가 3일 때 얘네가 다 0되니까 그때 얘가 뭐가 된다? 최소값을 갚는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둘 다 0보다 클 때 우리가 지금 얘는 둘 다 0보다 크죠. 그럴 땐 최소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둘 다 0보다 작아요. 그때는 최대값이 나올 거예요.